저는 평생 국가를 위해 살아온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해군 장군 오자연입니다. 그런 제가 딸을 살리려다 무릎을 꿇고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군인은 날 버렸고 국가도 날 모른 척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가 끝장을 내죠. 조폭도 군도 권력도 이젠 아무도 봐주지 않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철의 여왕. 봄바람이 부는 이른 오전, 해군본부 연병장에는 수백 명의 군인들이 단정하게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선 이는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군 이자현이었지요. 30년을 넘게 바다를 지키며 살아온 여군의 마지막 퇴역식이었습니다. 자연은 군복깃을 고쳐잡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정면을 향해 있었지요. 거수 경례와 함께 울려 퍼진 의장대의 팡파르가 끝나자 장관은 그녀의 퇴역을 축하하며 훈장을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마음은 공허했지요. 그녀는 말없이 뒤돌아 관사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발걸음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한때 수백 명의 병사를 이끌던 그녀에게 퇴역은 생각보다 쓸쓸한 이별이었지요. 관사로 돌아온 자연은 정갈하게 다림질된 해군 정복을 벗어 침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위에는 정리된 훈장들과 군화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앉아 손끝으로 메달을 매만졌지요. 이것이 그녀의 인생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한편 딸 유나가 조용히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유나야. 엄마 오늘 퇴역했어. 유나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대답했지요. 그래요? 축하해요. 이제 엄마도 그냥 엄마가 되는 건가요? 말끝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자연은 짧은 정적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너랑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싶어. 그러자 유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소파에 놓인 가방을 들더니 짧게 말했지요. 그런 말 이제 안 믿어요. 엄마는 늘 나라 먼저였잖아요. 그 말에 자연은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껏 유나에게 군복 입은 엄마만 보여줬던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자연은 문 앞까지 따라갔다가 이내 멈춰섰지요. 돌아서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답답했겠지 미안하다. 다음 날 새벽 자연은 거칠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경찰의 목소리에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지요. 따님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현재 유치장에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단어 하나에 자연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딸이 그런 일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지요. 경찰서에 도착한 자연은 유리창 너머로 유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췌한 얼굴, 고개를 푹 숙인 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연은 손을 들어 유리창을 짚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꼭 널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순간 담당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현재 따님이 연루된 마약 사건은 단순한 개인 복용이 아닙니다. 조직적 유통 정황이 포착되었고 그 배후에 마약 밀수 조직 백야파가 있습니다. 백야파라는 이름을 듣자 자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 조직은 해군 정보국 시절 암암리에 지켜봤던 국내 최대 규모의 잔인한 마약 밀수 조직이었지요. 자연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직접 해결하겠어. 그녀의 결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건 엄마로서의 명예, 그리고 군인의 자존심을 모두 건 싸움이었지요. 이자현은 유나가 유치장에 있는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과거 군에서 수집했던 백야파 관련 정보들이 한 장씩 펼쳐지고 있었고 그녀는 차분하게 조직의 구조를 다시 짜맞추고 있었지요. 군납 비리로 엮였던 업체들의 명단, 국제 마약 루트, 조직의 전면 인물들까지. 그녀는 하나하나 표식하며 말했습니다.
방도혁 결국 이 자식이구나. 과거 군내에서 비밀리에 흘러들어왔던 그 이름. 그때는 증거가 부족해 움직일 수 없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윤아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피할 수 없었지요. 자연은 과거 특수부대에서 함께 복무했던 후배 김도경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지금 경기도 외곽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지요. 그녀는 도경에게 곧장 말했습니다. 윤아가 위험해. 백야파이야. 같이 움직여줘. 도경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령만 주세요. 두 사람은 곧 작전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자연은 철의 여왕이라는 작전명을 붙였고 전직 정보장교, 통신장교, 무기관리병 등 과거 전우들이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이자연은 다시 지휘관의 얼굴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며칠 뒤 자연은 백야파 측에 직접 접촉을 요청했습니다. 윤아와 같은 꼬리만 잡히고 정작 백야파의 본체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군도 경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기로 했던 것입니다. 만남 장소는 도심 외곽에 있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폐교였습니다. 그곳에서 방도혁과 마주한 자연은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윤아를 풀어줘. 그 아이는 아무 관련 없어. 방도혁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국내 최조 해군 장군이라길래 기대했는데 그냥 엄마일 뿐이잖아. 무릎 꿇어봐요. 그럼 생각은 해보지. 자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도혁은 손짓했고 곧 조직원들이 그녀를 억지로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머리채가 잡히고 휴대폰 카메라가 그녀를 비췄지요. 악랄한 마약상답게 무자비하고 야비하게 그녀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장군님아, 당신의 모습을 세상이 다 알게 될 겁니다. 백야파 방도혁은 비아냥거렸습니다. 몇 시간 후 영상은 온라인에 유출되었습니다. 퇴역 여군 장군, 조폭과 무릎 거래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붙었고 어그로를 끈 영상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댓글에는 조롱과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방부는 침묵했고 해군은 선을 그었다. 자연은 단숨에 국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연은 피투성이가 된 채 관사에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더 이상 장군의 모습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자연은 군인이도 했지만 그 이전에 엄마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자연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윤아야. 엄마, 이제 진짜 전장에 나가야겠다. 이자연은 피멍이 든 얼굴을 붕대로 감싼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은 긁혔고 팔에는 멍이 퍼져 있었지만 그녀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 듯 무표정했지요. 그녀의 앞에는 조직 백야파의 구조도와 흐름도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을 지휘하듯 조폭의 본거지와 자금줄, 약점까지 면밀히 분석되고 있었지요. 사실 저번에 백야파와 접선을 한 것도 조폭의 본거지와 행동대장이 누구인지 파악한 약점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백야파는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도경은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진짜 작전처럼 하실 겁니까? 자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전명은 철의 여왕. 이번엔 전장도 상대도 다르죠. 도경은 그 말에 군복무 시절을 떠올리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자연은 곧 전우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과거 정보병 출신 윤대희, 전산병 출신 강세훈, 군수가 출신 서지민. 퇴역 후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호출에 주저없이 응했지요. 하나둘 관사에 도착한 그들은 자연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다시 군기 잡힌 표정으로 정렬했습니다. 자연은 일일이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의 복원입니다. 그리고 윤아를 지켜야 합니다. 그날 밤 자연은 과거 작전 기록을 꺼내며 이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인은 백야파의 디지털 통신망을 해킹했고 세우는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지민은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해 군 내 창고에서 흘러나온 무기와 물류가 결탁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다들 나이는 먹었지만 예전 실력 그대로였고 지금도 이 같은 실력자는 국내에 몇 명 없을 정도였습니다. 누가 이런 실력을 가졌으리라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조사한 자료를 보며 도경은 울분을 토해내며 말했습니다. 이 자식들 군 내부랑 손잡은 게 분명하네요. 자연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 작전이 단순한 조폭 해체가 아니라 군의 어둠까지 겨누는 칼이 될 것임을 직감했지요. 며칠 후 그녀는 방도역의 뒤를 캐던 중 유나의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레저센터 지하 비공식 감금 공간. 그곳은 과거 군에서 대공훈련을 위해 사용하던 폐쇄 공간이었고 방도역 일당이 이를 비밀 납치 장소로 개조해 쓰고 있었지요. 자연은 이를 확인한 순간 바로 말했습니다. 돌입은 내가 직접 한다. 누구도 따라오지 말아요. 그러나 대의가 막아섰습니다. 지금 몸 상태로 단독 투입은 무리입니다. 전에는 우리를 지휘하셨지만 지금은 혼자입니다. 자연은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곤 다시 떴을 땐 냉철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가 가야 합니다. 장군이란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예비군용 전술복을 꺼내 입고 권총 모형을 벨트에 꽂았습니다. 비록 정식 작전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실전이었지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유나야 기다려. 엄마가 간다. 비 내리는 새벽 서울 외곽의 폐허가 된 레저센터 주변은 적막했습니다. 이자연은 어둠 속에서 묵묵히 숨을 골랐습니다. 입고 있는 전술복은 군납 취소 이후 폐기된 예비군용 모델이었고 등에는 미니 드론과 초소형 녹음기가 부착돼 있었지요. 그녀는 스스로를 군인이라 부르지 않았지만 이미 그 어떤 작전보다 더 냉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연은 센터 후면 화장실 벽에 설치된 환풍구를 확인하고 도구로 철망을 해체한 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몸짓 하나에도 소리를 죽이며 움직이는 모습은 여전히 특수전 장교다운 훈련된 동작이었습니다. 폐쇄된 내부 공간은 어둡고 축축했고 콘크리트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표정에는 오직 하나 유나의 위치만이 새겨져 있었지요. 도경이 마지막으로 준 그림 지도에는 감금 구역이 지하 2층, 낙후된 풀장 아래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은 한층 한층을 내려가며 CCTV 사각지대를 통과했고 문틈에 귀를 대어 내부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철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결국 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유나는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멍이 있었고 입은 천으로 틀어막혀 있었지요. 오, 아가. 무너져가는 마음을 다잡으려 속으로 외쳤습니다. 자연은 단숨에 다가가 천을 풀고 손을 풀었습니다. 그 순간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진짜 온 거예요? 응, 왔어. 널 데리러 왔어. 걱정 마. 그러나 감동도 잠시 뒤편 철문이 벌컥 열렸고 방도역의 부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자연은 딸을 감싸 안은 채 등을 돌려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허리춤에서 수류탄 모형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니었지만 충분히 그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었지요.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여기 다 날아갑니다. 정말 끝까지 가자고요? 조직원들은 움찔하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자연은 그 틈을 타 유나를 부축해 뒤편 통로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돌자마자 방도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진짜 돌아왔네요. 그런데요.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의 손에는 전기 충격봉이 들려 있었고 뒤에는 또 다른 조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지요. 자연은 유나를 밀쳐 숨기고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모욕한 건 내 명예가 아니라 내 아이입니다. 난 오늘 여기서 무너지지 않아요. 방도역은 비웃으며 충격봉을 휘둘렀고 자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이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비록 정식 훈련을 벗어난 지 오래였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지요. 퇴역하였고 보호해야 할 아이까지 있는 이자현을 혈기왕성한 방도역도 어쩌지 못해 쩔쩔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이어진 격투 끝에 자연은 방도역의 손에서 충격봉을 빼앗아 쓰러뜨렸습니다. 방도역과 이자현의 전투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방도역이 이자현에게 당했다. 조직원들은 술렁였고 그녀는 외쳤습니다. 지금 나를 놓치면 당신들은 전부 끝입니다. 이건 마지막 기회예요.
물러나세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기세는 군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조직원들은 당황했고 그 틈을 타 자연은 유나를 데리고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온 순간 멀리서 도경과 지원팀의 차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문을 열었고 자연은 말없이 유나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 폐허.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누구보다 밝았지요. 유나가 병원에 입원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이자연은 그녀의 병상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붕대로 감싼 손목, 수면제에 의존한 잠.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연은 수없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 유나는 간신히 눈을 뜨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자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무사하면 돼.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조직 백야파 측은 자연의 침입을 불법 주거 침입, 폭행 혐의로 역고소했고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퇴역 장군의 일탈이라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선 모욕 영상에 이어 자작극이라는 루머까지 떠돌았고 국방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나라의 방식인가요? 자연은 고개를 돌려 도경에게 물었습니다. 도경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군님, 이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세상에 직접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자연에게 하나의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자연이 레저센터에 침투할 당시 몸에 부착했던 초소형 녹음기에서 확보한 실제 대화와 조폭 간 협박, 유린의 장면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지요. 그 안에는 방도혁의 육성도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군이 뭐 어쩌라고. 그냥 찍어 쪽팔리게. 자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 세상에 공개합시다. 다음 날 도경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자현 전 장군 침묵을 깨달라는 제목으로 10분짜리 영상 하나를 업로드했습니다. 영상에는 이자현이 직접 등장해 진실을 고백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유나의 인터뷰와 함께 레저센터 침투 음성 파일이 중첩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은 하루 만에 300만 회 이상 재생되었고 여론은 급속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에는 이게 진짜 장군이지, 딸을 위해 싸운 엄마를 응원합니다와 같은 응원이 이어졌지요. 언론들도 뒤늦게 태세를 전환하며 자연의 행동에 대한 재조명을 시작했고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그녀를 대한민국의 마지막 군인다운 사람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백야파의 배후에 있던 정치권과 군 내부 인물들은 급격히 불안해졌습니다. 자연의 영상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실제 비호 세력의 실명까지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국회의 한 청문회 위원장이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이자현 장군님, 공식 진술을 요청합니다. 자연은 전화기를 조용히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부터는 또 다른 전장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자신이 쓰러뜨려야 할 적은 조폭이 아닌 그 조폭을 방조하고 조종한 더 크고 추악한 권력이었습니다. 국회 청문회장이 있는 본관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기자들은 줄지어 대기 중이었고 국방부 관계자들의 표정도 어딘가 경직돼 있었지요. 그 정중앙 정장 차림에 이자현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민간인 자격이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여전히 장군이었습니다. 그녀가 착석하자 청문회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 장군님,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듣겠습니다. 당신이 겪은 사건 그리고 백야파와의 연관성 시작해 주시죠. 자연은 마이크를 천천히 손에 쥐었습니다. 그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엄마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30년간 군을 지켜온 군인으로서 이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첫마디에 청문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어 유나가 납치되기까지의 과정, 백야파의 조직적 유린과 폭력, 그리고 그 배후의 군 장비와 군용지 저장소가 이용되었음을 차분하게 풀어냈습니다. 특히 자연은 녹음된 음성 파일 일부를 직접 틀었습니다. 해군 창고. 거긴 우리가 관리하게 돼 있어. 걱정 마.
그 발언이 청문회장을 뒤흔들었지요. 위원들은 당황했고 일부는 허둥지둥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고위 간부 중 한 명이 땀을 닦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장군님, 그건 추측 아닙니까? 자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고 장군으로 재임했을 당시 군 상부에 보고도 했습니다. 다만 묵살됐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 일부가 바로 그 묵살자였으니까요. 그 순간 청문회장은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자연은 준비해온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엔 관련자 통화 기록, 조직원 신분 자료, 창고 CCTV 일부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방송에서 틀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은 충격을 감추지 못한 얼굴로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연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자연은 굳은 얼굴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청문회장을 나서는 그녀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군님, 지금 심정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자연은 잠시 멈춰섰다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총보다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군인입니다. 그 한마디에 기자들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그대로 뉴스 특보로 송출되었지요. 그날 밤 유나는 병실 TV를 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엄마가 얼마나 큰 전장을 혼자 싸우고 있었는지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지요. 한참 뒤 문을 열고 들어온 자연을 향해 유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하지 않아요? 자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해. 하지만 안 했다면 더 후회했을 거야. 청문회 다음 날 국방부 본청에는 긴급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고위 간부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일부는 얼굴을 가리며 카메라를 피했습니다. 기자들은 연일 이자현의 증언 내용을 분석하며 군 내부 부패라는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었지요. 한편 여론은 뜨겁게 들끓었고 이자현은 갑작스레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심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익명의 계정들이 자연의 과거 군 생활을 왜곡해 유포했고 작전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는 인물이라는 익숙한 프레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부의 익명의 제보자라 주장하는 자는 이자현 장군은 감정적인 리더였다는 음해성 인터뷰까지 남겼지요. 자연은 뉴스 속 자신을 바라보며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보이지 않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진실을 말한 자에게 가장 먼저 돌아오는 것은 응원이 아니라 보복이라는 것을요. 그때 핸드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유나가 위험합니다. 위치 추적됨. 도경. 자연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실 앞에는 도경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도청 가능성이 있어 말을 아껴야 합니다. 장군님,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조용히 병실 문을 닫고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이미 이 상황을 감지한 듯 담담한 얼굴이었지요. 이젠 나 때문에 엄마가 위험해지는 거죠? 자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엄마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너한테만큼은 숨기고 싶지 않았어. 유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지요. 상처를 넘어 엄마가 지닌 고통과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시각 국방부 기밀자료실에서는 한 고위 장교가 폐쇄된 CCTV를 끌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렸군. 이젠 그녀를 공식적으로 묻을 필요가 있어. 그 말이 끝난 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 이자연은 검찰로부터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혐의는 군 기밀 유출 및 정보 무단 공개. 심지어 그녀가 제보한 USB 자료를 불법 수집된 증거로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결국 이들의 방식이군요. 자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싸움이 마지막이라면 끝까지 간다는 각오였지요. 그날 밤 그녀는 유나와 함께 조용히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혹시 내일 내가 유치장에 가게 되더라도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유나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자신이 그렇게 원망하던 엄마가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25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심 판정. 전직 해군 장군 이자현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자연은 전날 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지만 오늘만큼은 군 시절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방청석엔 딸 유나와 도경, 그리고 그녀의 옛 전우들이 모두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검찰은 그녀를 향해 기밀 유출과 자의적 정의 집행이라는 무거운 단어들을 쏟아냈습니다. 언론은 하루 전부터 조직과 국가를 동시에 겨눈 퇴역 장군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을 써댔고 일부 정치인들은 외려 자연을 체제 위협 세력으로 몰아붙이려 했지요. 그러나 재판부가 최종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자현은 조용히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법정은 진실을 다루는 곳입니다. 제가 지켜온 군대와 국가 역시 진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긴 호흡을 한 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제 아이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엔 국가의 옷을 입은 채 범죄를 묵인한 자들이 있었지요. 제가 침묵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유나였을 겁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더는 항변이 아닌 선언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전 장군 이자현은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지만 그 정신만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습니다. 진실이 누군가에겐 불편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진실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 있던 유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지요. 며칠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이자현. 국가 비상대응 원칙에 따라 자구권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고발된 군 내부 자료는 공익 제보로 간주됨. 무죄. 순간 법정 안은 탄성이 터졌고 박수갈채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은 자연의 승리를 온몸으로 응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보다도 무너졌던 신뢰가 조금은 회복되었다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여론이 법정의 판결 이후 계속 이어졌고 이자현 장군의 명예를 회복하라는 촛불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에게 명예회복 결정과 함께 특별 훈장 수여가 공표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유나는 그 현장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엔 조용한 미소가 번졌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장군님, 그리고 우리 엄마. 이제야 진짜 당신을 알게 됐어요. 난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자현은 딸에게 천천히 걸어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장군으로서 딸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엄마로서